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말은 철저한 기만이자 역겨운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엔 그 당연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집안 곳곳에 엄마의 채취가 배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엄마가 쓰던 로션이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방에서 엄마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어줄 것만 같은 우울한 공기가 집안을 짓누르던 시기였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지 딱 한 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뒤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빠의 얼굴엔 엄마를 잃은 슬픔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이 한 번에 나은 사람처럼, 거추장스러운 혹을 떼어내고 홀가분해진 사람처럼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니까. 아빠는 저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짧은 문장이 제 고막을 찢고 뇌리에 박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자마자 아빠가 데려온 낯선 여자. 그 여자는 현관에 서서 마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듯 무심한 눈길로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첫인상을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역겨운 싸구려 향수 냄새와 묘하게 비릿한 불쾌한 채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소름 돋게 했던 건 그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보통 재혼할 남자의 자식과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거나 억지라도 친절한 척을 하기 마련일 텐데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그 흐리멍텅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도 어떤 의도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부서진 가구를 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건조한 눈빛. 전 그날부터 아빠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매일 어두운 밤마다 엄마 사진을 껴안고 소리 죽여 우는 저를 뻔히 알면서 아빠는 그 여자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배신감은 제 안에서 검고 끈적한 증오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건 아빠를 향한 원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감도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그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솜털이 곤두서는 불쾌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고장난 기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소름 끼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그 여자의 뒷모습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연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마 위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죠. 처음엔 평범한 요리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칼질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어느 순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고기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져졌지만 그 여자는 허리를 구부린 채 도마가 패일 정도로 미친 듯이 칼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구분 등 너머로 보이는 측면 얼굴,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부릅뜬 채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을 억지로 난도질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을 때 칼질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자의 고개가 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점 없던 동공이 기괴하게 확장되어 있었고 입꼬리만 비틀려 올라간 그 섬뜩한 표정. 왜 그러고 있어? 배고프니?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새벽 2시. 아빠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 저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방 문틈 사이로 거실에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죠. 물을 마시러 나가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복도는 몹시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때 어디선가 장판 위를 걷는 듯한 끈적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안방 앞 거실. 저는 숨을 멈추고 거실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물을 마시러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방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둔 채 그 틈 사이로 잠든 아빠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없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다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던 그때 여자의 오른손이 안방 문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길게 기른 손톱으로 안방의 문을 아주 신경질적으로 긁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여자의 눈동자가 잠든 아빠의 목덜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새엄마가 아니다. 저 낯선 생물은 절대 평범한 인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문틀을 긁던 여자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데 어둠 속에서 그 여자와 완벽하게 시선이 얽힌 순간 제 몸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에 갇힌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더니 창백하고 얇은 입술을 기괴할 정도로 길게 찢으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엔 끔찍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역겨운 진실의 민낯이 완벽하게 드러난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저는 숨을 꾹 참은 채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주방 식탁에선 취기가 잔뜩 오른 아빠가 그 여자를 향해 동정 어린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좁은 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는 아빠의 탄식. 잠시 후 바닥을 박박 긁는 듯한 탁한 여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며 다 자신의 업보일 뿐이라고 15년이라는 시간이 길긴 참 길었다는 기괴한 헛웃음. 15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아빠는 쯧쯧 혀를 차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홧김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래도 그놈이 당신을 먼저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그 징그러운 교도소 밥을 15년이나 먹진 않았을 거라는 끔찍한 위로. 아빠는 지금 제정신이 맞는 걸까? 교도소, 살인,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우리 집에 친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저 식탁에 앉아있는 저 여자가 사람을 죽이고 15년을 썩다 나온 살인마. 그리고 그 순간 아빠의 입에서 홧김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여자의 손에 쥐어있던 두꺼운 소주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쥔 여자는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눈으로 아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이 고작 홧김에 토막 낸 줄 아냐고 묻는 목소리는 이미 인간이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고 그놈의 살점이 자신의 손에 거칠게 뜯겨 나갈 때 그제야 순통이 트였다며 잔혹한 살인을 묘사하는 여자의 광태.
당신도 그놈처럼 찢겨지기 싫으면 그 입 한 부대로 놀리지 마. 알았어? 그녀의 서슬퍼런 협박이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기괴한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스스로의 분노 조절 장애를 통제하지 못해 사람을 토막내어 죽인 잔혹한 살인마. 아빠는 엄마가 죽은 지 고작 한 달 만에 저 끔찍한 괴물을 새엄마랍시고 집안에 들이고 저와 한 지붕 아래 살게 한 겁니다. 살인마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새벽, 전 침대에 웅크려 밤을 새는 동안 제 안에 연약했던 무언가는 차갑게 죽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던 아이는 더 이상 그 방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아주 시커멓고 끈적한 아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친엄마를 배신하고 엄마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살인마를 집안에 들인 아빠, 그리고 인간의 가죽을 쓴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저 여자. 이 역겨운 지옥 속에서 저는 매일 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여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 끝까지 차오른 극한의 공포는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시커먼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짐승이 본성을 드러내는 그 끔찍한 순간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먼저 그 여자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아빠가 낮잠에 빠져 있을 때였죠.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던 그 여자의 뒷모습을 저는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둔 채 문틈새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여자가 다림질하던 아빠의 와이셔츠 소매가 꼬이면서 작게 주름이 잡힌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다리미를 한 번 더 문질러 펴면 그만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실수였지만 그 여자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멈춰선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아니 점차 격렬하게 위아래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오른손이 쥐고 있는 다리미 손잡이로 힘이 들어가는 게 멀리서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여자의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기분 나쁘게 툭 붉어져 나왔고 입술 사이로는 으르렁거리는 듯한 기괴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자는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멀쩡한 다림판을 향해 미친 듯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름 잡힌 아빠의 셔츠가 자신을 비웃는 원수라도 되는 양 허리를 구부리고 온 체중을 실어 쾅쾅 내리찍는 그 기괴한 몸짓. 철제 다림판이 찌그러지며 셔츠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여자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완전히 풀려버린 핏발선 눈동자.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뇌의 이성적인 통제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짐승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 이거면 충분하다. 여자의 저 통제 불가능한 살인 본능에 불을 붙일 성냥 개비만 던져주면 저 괴물은 기꺼이 아빠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차례입니다. 며칠 뒤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여자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아빠는 거실 베란다에 나가 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제 뺨을 세게 내리쳐 뺨을 붉게 만들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뒤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는 아빠의 옷자락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훅 끼쳐오는 아빠의 귓가에 대고 저는 눈물을 쥐어 짜내며 그 여자가 아빠가 없을 때마다 저를 벽에 밀치고 협박한다는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며 예민해서 오해한 거 아니냐던 아빠의 표정이 제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묘사에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에 저를 향한 완벽한 연민과
그 여자를 향한 끔찍한 의심을 동시에 심어주기 위해선 강력한 쐐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뼛속까지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 단어를 억지로 혀끝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새로운 엄마가 너무 무섭다고. 그 엄마라는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제 식도 위로 시커먼 벌레들이 기어 올라오는 듯한 역겨움에 하마터면 토악질을 할 뻔했습니다. 내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저 살인마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으니까. 하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 싫어하던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며 공포에 떠는 제 모습을 본 아빠는 그제야 제 거짓말을 완벽한 진실로 믿어버렸습니다. 아빠의 눈빛이 동정심에서 서서히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탁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입술을 더럽힌 그 역겨운 단어가 아빠를 죽음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완벽한 동아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란다 문틈 사이로 화장실을 나온 여자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거실로 걸어 나오던 여자의 걸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아빠와 제가 안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그 건조하고 흐리멍텅한 시선이 등줄기에 고스란히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물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틈 사이로 저와 아빠를 응시하던 그 여자의 시선. 그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잔뜩 독이 오른 독사의 눈빛이었죠. 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아빠는 저를 품에 안은 채 획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빠는 격앙된 몸짓으로 대체 아이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해왔던 거냐며 거칠게 윽박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던 손을 멈춘 채 기괴할 정도로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신이 아이에게 대체 무얼 어쨌다는 거냐며 무미건조한 억양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뚝뚝 끊어지고 덤덤했지만 저는 아빠 뒤에 숨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수건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창백한 목덜미에 시퍼런 핏대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툭툭 붉어져 오르는 것을. 아빠는 그녀의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당장 내일부터 애 근처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말라며 시원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넓은 등 뒤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우는 척 연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비집고 터져 나오려는 통쾌한 웃음을 악착같이 참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빠는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고 여자는 하루 종일 굳게 입을 다문 채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깔리면 그 여자의 짐승 같은 본성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살인마에게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의 멸시와 억울한 누명은 뇌관을 벌겋게 달궈놓기에 충분한 자극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완벽한 연극을 끝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15년 전 피비린내 나던 그날처럼 제 발로 도마 위의 칼을 쥐게 만들기 위해선 가장 원초적이고 폭발적인 배신감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빗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하고 습한 새벽.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친엄마가 쓰던 안방 화장대 앞을 서성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화장품들 사이에서 저는 낡고 투박한 립스틱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전 엄마가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핏빛처럼 진하고 선명한 새빨간 립스틱이었죠. 뚜껑을 열자 쿰쿰한 먼지 냄새가 섞인 화장품 특유의 향이 코끝을 확 찔러왔습니다. 저는 어둠이 깔린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제 창백한 입술 위로 시뻘건 립스틱을 꾹꾹 눌러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하고 미끈거리는 붉은 덩어리가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메우며 짙게 발라지는 불쾌한 감촉.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지저분하게 벗어나 흉하게 번질 정도로 아주 두껍고 진하게 덧칠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화장실 옆에 놓인 깊은 빨래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빠가 어젯밤 퇴근 직후 신경질적으로 벗어던진 하얀 와이셔츠가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탁기에 집어넣기 위해 꺼내들 아빠의 와이셔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구겨진 와이셔츠의 깃을 두 손으로 팽팽하게 당겨 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을 가슴 쪽에 제 시뻘건 입술을 아주 천천히 꾹 짓눌렀습니다. 도장을 찍듯이 입술에 체중을 실어 꾹 누르고 좌우로 살짝 비틀어 일부러 선명한 번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입술을 떼어내자 하얀 와이셔츠 위로 붉고 노골적인 입술 자국 2개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짙은 화장을 한 낯선 여자와 격정적으로 끌어안고 빈군 듯한 더러운 흔적. 아빠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완벽하고도 불결한 물증이 제 손에서 탄생한 겁니다. 살인마의 남편이 보란듯이 다른 여자와 뒹굴고 들어왔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짐승 같은 여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살인의 명분이 존재할까? 저는 립스틱 자국이 찍힌 와이셔츠를 빨래통 맨 위쪽에 붉은 얼룩이 살짝 보이도록 교묘하게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맞은편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 5시 30분. 드디어 안방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일의 시작인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저는 미세한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두 손으로 제 입을 찢어질 듯 꽉 틀어 막았습니다. 여자의 슬리퍼 소리가 정확히 빨래통 앞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창백하고 마른 손이 빨래통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하얀 와이셔츠를 확 끄집어 올린 바로 그 순간, 여자의 손에 들린 하얀 와이셔츠, 그 셔츠 가슴 쪽에 끔찍하게 피어난 시뻘건 입술 자국. 여자의 탁한 시선이 그 붉은 자국 위에 못이라도 박힌 듯 뚝 멈춰 섰습니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차갑게 얼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비디오 테이프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시커멓고 끈적한 살기가 스멀스멀 기어올라 이 집안의 모든 산소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팽팽하게 당겨졌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자의 양손이 아빠의 와이셔츠를 양손으로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입술 자국이 찍힌 가슴팍 부분이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그녀는 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옷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리고 찢긴 셔츠 조각들을 밟으며 그녀의 고개가 아주 기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그 순간 뼈 조각이 부딪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 15년 전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때의 배신의 기억이 여자의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굴다 묻힌 진하고 더러운 흔적. 그녀의 머릿속에선 이미 합리적인 사고나 확인 과정 따위는 잿더미가 되어 날아간 지 오래였을 겁니다. 여자가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직진하는 서늘하고 묵직한 발걸음이었죠. 그러다 복도 구석에 웅크려 있던 제 옆을 지나가는 순간 여자의 몸에서 훅 끼쳐오는 짙은 쇠냄새와 뜨거운 열기에 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여자의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경련하듯 기괴한 미소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금소금은 제 심장 박동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소름 끼치는 희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아빠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듯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한숨 소리와 함께 새벽부터 밖에서 대체 무슨 유난을 떠는 거냐며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리는 아빠의 목소리. 아빠는 눈을 비비며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 쪽으로 느릿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향해 시퍼런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중앙, 주방에서 걸어 나온 여자와 안방에서 걸어 나온 아빠의 실루엣이 똑바로 마주 섰습니다. 아빠는 어둠 속에서 칼을 쥐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여자를 향해 윽박을 지르려던 찰나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목구멍에서 캑캑거리는 기괴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아빠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몸에 올라탄 여자는 예전 주방에서 도마를 부숴버릴 듯 고개를 내리치던 바로 그 기괴한 몸짓으로 미친 듯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피를 토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대체 왜 이러냐며 바닥을 기적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아빠의 처절한 애원은 오히려 여자의 광기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괴성을 질러대며 자신을 또 배신했냐는 원망 섞인 저주를 퍼부으며 멈추지 않고 칼끝을 복도 구석에 숨은 제 얼굴 위로 미지근하고 비릿한 액체가 점점이 튀어 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며 거실 바닥을 긁어대던 아빠의 손톱 소리가 잦아들고 고장난 수도관에서 물이 새듯 기괴한 숨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분 나쁜 숨소리마저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침묵. 오직 그 여자가 미친 듯 헐떡이는 짐승 같은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온몸이 시커먼 피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끈적한 피를 내려다보던 여자는 갑자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숨을 헉헉 들이마시더니 핏자국을 바닥에 질질 흘리며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상실한 채 저지른 본능적인 도피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굉음과 함께 여자는 흔적도 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거실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비릿하고 메스꺼운 피냄새만이 집안의 모든 산소를 대체한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웅크려 있던 다리를 펴고 천천히 복도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발밑으로 미처 식지 않은 뜨겁고 끈적한 피가 장판을 타고 질척하게 밟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찢겨나간 아빠의 모습. 저는 피 웅덩이 앞에 서서 그 끔찍한 고깃덩어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가 도망친 뒤 집안을 채운 건 코를 찌르는 역겨운 피냄새와 발밑에서 질척이는 붉은 웅덩이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실을 가득 채웠던 아빠의 처절한 비명과 살려달라는 애원, 그리고
여자의 짐승 같은 괴성은 마치 여름밤 짧은 악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 미동조차 없는 거대한 핏덩어리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그 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문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새벽빛이 거실 바닥에 고인 붉은 액체 위로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처참한 아빠의 얼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공포와 억울함에 짓눌려 아직 부릅뜨고 있는 두 눈, 고통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입을 벌린 표정. 보통의 자식이었다면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오열하며 미쳐버렸겠지만 제 안에 솟아오른 감정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후련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빠의 차가운 뺨 위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피부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저는 초점 잃은 아빠의 눈동자를 향해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식지도 않은 친엄마의 자리에 저런 괴물을 들여놓고도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냐고. 당신을 난도질한 건 저 여자지만 결국 당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엄마를 배신한 당신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부서진 아빠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제 손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이 역겨운 가정을 완벽하게 부숴버린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미소를 지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입술 위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불쾌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마치 독극물이 묻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입술. 저는 반사적으로 제 입술을 미친 듯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아빠의 끔찍한 모습을 볼 때도 끈적한 피가 맨발에 닿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지독한 구역질이 식도를 타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피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베란다에서 아빠를 속이기 위해 그 살인마 여자를 향해 억지로 쥐어 짜냈던 단어. 엄마. 우리 친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그 더러운 괴물에게 감히 엄마라는 호칭을 불렀던 제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도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맛이 배어 나올 때까지 입술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서 제 발밑에서 검붉게 굳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를 괴롭히던 불결한 숨소리들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 곳곳에 미세하게 튀어있는 핏방울들, 극도의 혐오감으로 미친 듯 문질러서인지 살점이 까져 시뻘겋게 부어오른 입술. 저는 차가운 물을 양손에 가득 받아 얼굴에 묻은 핏자국들을 공들여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물기를 대충 닦아낸 뒤 거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얼굴 근육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마 새엄마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친아빠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목격한 불쌍하고 연약한 자식의 표정처럼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턱을 덜덜 떨고 두 눈에 강제로 힘을 주어 핏발이 서게 만들며 눈물을 쥐어 짜내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세게 깨물자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넋이 나간 생존자의 모습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떨어져 있던 전화기를 주워든 저는 익숙한 세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공포의 연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고 짐승처럼 오열하며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척 발음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곤 지금 거실에 강물처럼 피가 흐르고 있다며 당장 나를 살려달라고 수화기를 쥔 채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나에게 주소를 물었고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한 주소를 읊고는 그 여자가 도망갔지만 언제 다시 돌아와 저마저 죽일지 모른다는 완벽한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통화가 끝난 뒤 거실 한 구석으로 쓰러지듯 앉으며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문 너머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웅장한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거실과 참혹한 우리 아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가여운 저를 발견하겠죠. 다급한 발소리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경찰차의 불빛이 거실을 섬뜩하게 물들일 때마다 아빠의 끔찍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붉은 웅덩이 위로 반사되던 찰나 저는 보았습니다. 바닥에 고인 붉은 웅덩이에 비치는 내 자신의 얼굴을. 눈물 범벅이 된 가여운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기괴하게 찢어질 듯 올라가 있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혹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불과 몇십 분 전 짐승처럼 노려보던 그 살인마 여자의 웃음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저 스스로가 이 집에서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괴물로 부화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생존자의 표정을 장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 완벽한 지옥으로 그들을 초대할 시간입니다.